지금부터 나서열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남도당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출마 선언서, 선언문 낭독, 그리고 질의응답, 사진 촬영 등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서열 위원장님의 출마 선언문을 낭독이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20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만은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보령시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어려운 길을 같이 하면서 항상 저를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서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나서열은 엄숙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2015년 12월 22일 바로 오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바로 조금 전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는 짧은 시간, 저는 비록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혼신을 다 쏟는 열정으로 우리 보령 서천과 대한민국을 위해 이 한 몸 바쳐 일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2016년 4월 13일 나서열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말이 떠들썩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을 위한 일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서천 군민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민선 제3대, 제4대, 제5대 서천 군수에 당선돼 군정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전국에서도 흔치 않은 삼성 군수를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지역 발전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1조 2천여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서천군은 아직도 생태와 환경 또는 관련 산업의 메카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무산될 위기에 있었던 지역개발 산업을 지키기 위해 10여일이 넘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서천군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서천군에서의 풍부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제대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사라져버린 수도권 규제 정책을 다시 도입토록 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서민정책도 제대로 서야 합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서민들은 경제의 한 축이었지만 항상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경제 기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경제를 살린다며 부자 감세를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추진하더니 결국은 서민들이 부족한 세원을 대신 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더니 복지 예산은 무더기로 잘려 나갔습니다. 역시나 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은 탓에 그 부족분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이 애용하는 담뱃값은 국민 건강을 핑계로 2배로 올라야 했고 각종 범칙금 또한 크게 올랐습니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온갖 어려운 일은 결국 서민들의 몫입니다. 책임져야 할 부류들은 따로 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노동,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가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 나소열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해외 유력 외신들의 보도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교과서 일방적 추진 등 대한민국 국민과 다른 나라에 사는 듯한 정부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국민들을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1987년 피와 땀으로 다시 찾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정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세력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는 공포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합니다. 저는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후대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령시민, 서천 군민 여러분, 저는 30대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2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3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12년 동안 서천군을 전국 최고의 생태 환경도시,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반짝하고 사라지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선심성 예산과 단발성 개발 사업만으로는 보령시와 서천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역을 디자인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지역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보령시와 서천군이 동방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 나수열은 선거 때만 되면 예산을 가져오고 선거 때만 되면 겸손해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보령시민, 서천군민 여러분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확한 안목으로 보령시 서천군의 100년 대계와 서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나소열 올립니다. 그럼 사진 촬영은 먼저 하는 걸로 하고 사진 촬영 후에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다 찍으셨나요? 네. 그럼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후보자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신방송을 하셨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특검의 사태에 예, 그 새정치연합이 그 분당의도 맡고 있고 뭐 안철수 대표 땅을 이래가지고 충남 도당의원으로서 현재 그 충남 의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일탈을 받을 방안이 있으신지 한 가지 하고요. 지금 서천 보령이 한 지역 선거구다 보니까 지역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령 서천 지역색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두 가지만. 예, 먼저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모든 언론인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 충청남도 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은 사실 같은 마음으로 이제까지 모두 다 뭉쳐야 된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크게 보면은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우리 당이 일부 의원님들이 탈당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대변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당이 하는 정책을 보면은 사실은 소득의 양극화, 모든 부분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양극화,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우리 당이 더 앞장서야 되는데 여당이 못하는 것을 우리 당이 해야 되는데 우리 당조차 이제까지 못해온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당내에서 많은 비판과 진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선에서의 변화, 2017년 또 대선에서의 새로운 정권 교체를 희망했던 우리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좀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큰 또 야당의 발전을 위한 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야당의 분열이 이번 총선에서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오히려 뭐 여당의 지지층이 또 안철수 신당 쪽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안철수 신당이건 천정배 신당이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건 모든 당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좀 더 크게 큰 틀에서 연합하고 통합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주기를 희망하는 부분은 공통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분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기가 주어진다라면 또 분열보다는 통합 아니면 연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3분하고 저를 포함한 또 원외 지역위원장 7명은 이제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충남 지역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충남의 선거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은 2017년 대선에서
이 중부권의 선전 여부가 저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총선, 단순한 총선의 승리를 뛰어넘어서 진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천 보령의 어떤 지역색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90년에 정당에 들어와서 제가 한 2년간의 중앙당 당뇨로서 또 활동해왔고 중앙당에서도 당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그리고 92년도 대통령 선거 전에 제가 서천군 지구당 위원장으로 내려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로. 그때 제가 두 가지 목표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그 당시 선거가 돈 선거가 아주 진짜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돈 선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없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색 타파입니다. 지역주의 타파. 그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충남에는 자민련, 전라도에는 민주당, 경상도에는 그 당시에 신한국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정당들이 각 거점에서 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시대였는데 이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또한 발전이 없다. 그래서 돈선거와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거를 위해서 제가 한 거의 25년여 이 정치 활동을 해왔고요. 일관되게 저는 국회의원 선거 여건, 그게 군수 후보 선거 여건, 일관되게 돈 선거와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값진 승리를 통해서 제가 2002년부터 군수를 3번 당선했습니다만은 군수 3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 모든 선거가 돈 선거와 지역주의를 극복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더 의미를 두고 싶고요. 그러한 것은 대지역주의건 소지역주의건 그걸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까지 제가 그 어려운 장벽에 뛰어넘어서 성공했듯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진정으로 노력한다라면은 저는 서천 군민들이 이해해 주듯이 우리 보령 시민들도 이게 지역의 대표 자기 지역의 대표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한 일꾼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는 원칙 있는 커다란 포용력 있는 일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진짜 그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이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제가 20여 년간 국회의원 후보로서 또 군수로서 다양한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제 서천군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행정의 모델을 만들어냈고 정치적으로도 사실 저와 같은 사람이 우리 야당 사회에서도 흔치 않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이제까지 쌓은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활용한다라면은 우리 보령 시민들도 지역을 뛰어넘어서 지지해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늦었는데 여기 도착한 시간 28분인데 예. 좀 일찍 시작하신 것 같아요. 10시부터 10시부터인가요? 예.
한 10시 반에 정도. 아, 예. 질문이 나왔었나 모르는데요. 예. 지금 보령에서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그냥 답보 상태로 있는 네. 대천 해수욕장 경마장 아시죠? 화산 경마장.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네. 그 계속 반대할 건지 추진을 할 건지 이제 해수욕장 그 상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시에서는 또 추진하려고 했었고. 예, 지역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찬반이 있죠. 예, 어떠한 일이나 찬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제가 나중에 입장을 내놓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역이 과연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가?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또 제가 서천에서 한쪽에서 공격받았던 게 뭐냐면요. 야, 서천의 인구가 감소하고 이러는데 뭐 찬밥 된밥 가릴 필요 있냐? 무조건 막 공장 오면은 좀 유치하고 그래야지.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천의 강점은 그동안 발전되지 않아서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게 강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역발상으로 어메니티 서천을 비전으로 정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기왕이면은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은 국가산업단지를 해서 좋은 기업들, 서천의 미래에 진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지 그냥 수도권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이러한 기업들을 무작정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륙 산업단지 84만 평을 만들고 뭐 생태원이나 이런 굵직한 사업과 연계해서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하에 그렇게 추진했던 것처럼 우리 보령은 사실은 관광 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적인 이러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 자원과 결합해서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좀 이게 급하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올 게 아니고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이게 장점이 뭐고 부정적인 뭔가 주민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또 그러한 현지를 가보면서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받아들이면은 후유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어떤 정책 결정자의 일부 뜻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다 보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민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역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과 수구의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이면은 아마 현명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해수욕장 쪽에서 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뭐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뭐 얼마든지 앞으로 그러한 시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지는데 예. 이 지역이 여러 가지 그 청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아까 얘기한 부분 중에 예. 미래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인재풀이 없거든요. 예. 이 지역에. 예. 그렇다면 그 인재풀 속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4년에 시장 4년에 그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거기가 뭐 지금까지 보면은 뭐 역대 보면은 뭐 자기 임기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선심성, 전시성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난무가 돼 있고 예. 그렇다면 이 지역 미래를 위해서 정말 2대, 3대, 4대가 함께 살 수 있는 행복지수를 높이면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것도 공약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제 서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제가 군수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재원이라는 것은 일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서천이건 보령이건. 그런데 그 한정된 지원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배분하는 게 결국은 정치와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이 엄청나게 틀려지거든요. 저는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뭐 별로 넉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천군이 사회복지 분야 최고를 했거든요. 계속 여러 해 동안 지금도 뭐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저도 평가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일찌감치 노인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복지까지 일관된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오고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국가 정책을 바꿔주면서 우리 지역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집중 정책을 펼치는 한 지방은 계속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러한 국가 정책을 바꿔주는 게 하나고요. 잘못된 국가 정책. 두 번째는 그러면은 시장 군수나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어떤 차별성 있는 일을 못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 한정된 상황 속에서도 얼마만큼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고 부실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또 어디에다가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인가를 잘 현명하게 선택한다라면은 저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더 행복한 어떤 지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군수 시절에 서천의 교육이 굉장히 참 취약하더라고요. 항상 외지로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교육이 뭐 100년 대계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목표를 내걸었던 게 첫 번째가 서천사람 장학회 100억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약정된 것까지 하면은 100억이 넘어 버렸는데요. 그러나 100억 가지고는 사실은 그 지역의 교육을 변화시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왜 100억을 목표로 했냐면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아니면 기업인들이나 이 출향인사들 이런 분들한테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서천의 목표는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성을 모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1,000원을 내고 우리 어르신들이 용돈에서 10,000원을 내서 장학금을 모으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정성을 모아내다 보면은 저는 그 지역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지역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미래의 목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데 동의하면은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우리 국가뿐만이 아니라 진짜 뭐 아프리카에 못 사는 그러한 국가를 위해서 저는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하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우리 세대만을 생각하는 한 지구가 지금 온난화로 몸살을 앓듯이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절제해야 될 것까지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서천 보령만 볼 게 아니라 지방 전체의 문제로 또 봐야 될 부분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뭉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국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역은 야근 그것도 또 초월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중요한 의제에 관련돼서는 같이 뭉쳐야 해결되지, 지금 수도권의 힘이 보통 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도권 규제 완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미 있었던 것은 그때 수도권도 의식이 틀리더라니까. 서울의 구청장들은 균형발전 정책에 10분이나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요. 서울은 오히려 과밀화가 된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데는 아직도 뭐 더 막 포식하고 싶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회의 때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광주시장님이 자기들은 균형발전 정책 절대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장님 인구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과거보다도 늘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금 농촌의 군단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보다 5분의 1이 줄은 지역도 많다. 실제 그렇습니다. 전북 진안 같은 경우 5분의 1 줄었어요. 12만 5천 정도 됐는데 지금 2만 5천 뭐 이 정도. 청양도 사실은 뭐 4분의 1 정도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농촌 지역은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 정도 줄은 데가 태반인데 경기도는 아직 인구 줄지도 않았는데도 더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일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면은 지방이 한쪽에서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경쟁력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게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판단해서는 결국은 같이 망한다. 어떤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그 지역 발전은 극히 한계. 누가 예산을 뭐 100억을 가져왔느냐 1000억을 가져왔느냐 보다도 진짜 지역이 균형 발전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1000억 100억보다도 훨씬 의미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령의 실내를 보면은 중부발전 본사가 오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공기업 본사 다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그때 결정돼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의 본사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탱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다시 이제 다른 걸 풀어버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균형발전 정책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다른 분들과 연계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책을 바꿔나가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실제적으로 우리 보령 시민, 서천 군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정책을 바꿔내고 그러면서 또 지역의 예산을 많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내고 부실공사를 없애면서 지역을 탄탄하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예산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실하게 공사하면은 그거는 쓰레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차라리 예산을 가져오지 않고 사업을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내가 엄청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 자칫 잘못하면은 예산을 수백억, 수천억 가졌다가 제대로 지역에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그걸 우리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 저는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질문은 그만 받기로 하고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보령시청 출입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하고 선언문은 다시 이메일로 사진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